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축구 이야기를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카타르 월드컵 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란 낱말,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은 이 축구의 명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누가 만들어졌나 그런 것. 그리고 축구와 비슷한 이제 축구기라는 게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풋볼 또는 사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축구라는 한자를 보면 찰추입니다. 찬다. 그렇죠. 발로 찬다. 그리고 공구다. 공을 발로 차면서 노는 공차기다. 이렇게 되겠죠. 찬다는 것은 이제 발로 참으로 발족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아갈 취다. 이제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되겠죠. 발로 차서 나아간다. 차면 나아가겠죠. 앞으로 차면. 네. 글자는 나아갈 취는 이제 뒤에서 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는 이제 공구다. 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왕인데 이것은 원래는 이제 구슬옥이죠. 옥도를 뜻하는 그런 글자다. 그것이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이것이 점주가 생략이 돼서 임금왕자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발음은 여기서 왔습니다. 구할구다. 근데 이 구한다는 이 구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얘기한다. 자, 가죽으로 뭘 만들면 가죽의 성격이 이렇게 안으로 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다. 결국은 어떤 뭔가 공이라는 것도 둥글다. 안으로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발음이 왔다고만 단순히 생각해도 됩니다만은 공이란 것 자체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안으로 쪼그라들어서 만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설명할 것 없습니다만은 발로 공을 차서 상대방의 골에 공을 넣어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다. 11명이 한 팀을 이루고 골키퍼 이외에는 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국어사전의 두 번째 설명은 사커 또는 풋볼이라고도 하죠. 사커나 그리고 럭비 풋볼 그리고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그것을 통틀어서 또 축구라는 낱말을 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축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축구의 시발은 1882년에 인천 제물포에 시작이 됐는데 이모군란 당시에 제물포항에 입항한 영국의 군함 플라잉 피싱호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선했던 수병들이 나와서 이렇게 놀던 것이 시초다. 거기에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론이 있다. 그 정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이름이 축구가 아니었고 경구다. 경은 이제 다툰다는 것이죠. 경기한다. 공을 서로 다투는 것이다. 그리고 척구다. 좀 어려울 때입니다만 찬다는 뜻이에요. 공을 찬다. 그리고 또 다른 척자를 써서 척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에서 만든 명칭 축구라는 말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구도 일본에서 만든 말인가? 현실적으로 그렇다. 실제 그렇다는 것을 좀 별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축구가 이렇게 쭉 초기에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1921년 2월에 보면 조선체육회에서 제1회 전조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때 이제 축구란 말이 서이죠. 1921년. 그리고 1928년도에 조선 아식축구 심판협회가 나온다. 아식축구는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의 축구를 얘기한다. 그리고 1933년에 조선축구협회가 창립이 됐다. 이때 이제 축구라는 명칭이 정착이 되는 거죠. 1920년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이제 다시 대한축구협회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축구 명칭이 앞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해이안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후기부터 고려 중기쯤에 해당되는데 이 시대 때 귀족들의 놀이 중에 축구기라는 게 있다. 축구기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있었죠.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부터 이제 축구기라는 게 있었다. 국이라는 것은 이제 공을 얘기한다. 공차기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신라 시대에도 있었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구를 하면서 어떻게 옷이 떨어져서 그것을 김춘추가 문희에게 이렇게
김유신은 옷을 이렇게 깊게 한다든지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 시대에 이 일본의 해안 시대보다 더 일찍이 축구기라는 게 있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말을 축구란 말이 결국 축국에서 만들어졌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축구란 말은 이제 1905년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되고 일본에서도 정착하기로는 대정시대 1912년에서 26년인데 그 시대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됐다. 그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풋볼이라 또는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다. 이런 얘기를 쓰다가 이제 축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1921년에 대일본 축구협회라고 그 사람들이 거창하게 이렇게 축구협회를 만들었죠. 앞에서 우리나라 제1회 조선축구대회가 1921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되면 축구란 말이 완전히 이제 한국과 일본에 정착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축구란 말을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은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낱말은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쓰지 않고 사카라 그런다. 사카. 그렇죠? 사카라고 한다. 그래서 1974년에 일본의 어떤 축구협회가 일본 사카협회로 이제 이름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축구란 말을 한자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사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다. 사카라는 말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족구라고 한다. 발로 하는 공놀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족구, 군부대에서 시작된 족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물론 다르죠. 일본에서는 족구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족구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피파 월드컵, 지금 이제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도 국제 족협, 족협 세계배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족구라고 한다. 중국에도 축구란 말은 있는데 거의 쓰지는 않는다. 족구라고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이제 축구가 일본 사람들이 축국이라는 말을 변형시켜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중국에서도 있었고 우리 민족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축구가 원조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러한 공놀이가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근대식 현대 축구는 물론 이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지금의 룰을 만들어서 한 것은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축국이라는 것은 있었다. 우리 사전을 보니 예전에 장정들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던 놀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막 그런 축구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축국이라면 축구에서는 공을 가리켜서도 축국이라고 한다.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겨를 넣거나 또는 공기를 넣고 그 위에 꽁의 깃을 꽂았다. 뭐 이렇게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혼자서 차기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찼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찬다는 것은 제기차기하고 모양은 다릅니다만 방식은 비슷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공에 꽁트를 꽂아 놀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행해졌다. 이런 것이 축국이란 사전에 나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풋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사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풋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지금 럭비 풋볼과 미국의 그 어떤 미식 축구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어요. 풋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를 우리 국어 사전의 풋볼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 나오는 풋볼은 15명으로 돼서 이렇게 타원형의 공을 가지고 손으로 잡고 들고 뛰는 막 그런 럭비를 얘기한다. 또는 미국에서 발달한 럭비와 축구를 혼합한 경기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타원형의 공을 상대편 엔드존에 터치다운 하거나 킥으로 크로스바를 넘김으로써 득점을 하는 미식 축구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 국어 사전에서 풋볼로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크라는 말을 또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사크는 국어 사전에는, 우리 국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사크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소시에이션 풋볼에서 나온 것이다. 네,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협회 축구다. 협회 축구는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영국에서 축구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룰을 만들어서 그 룰대로 하는 것이 이제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다. 여기에서 SOC, 예, 여기서 SOC를 따고 ER을 붙이면서 C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풋볼에서 나온 말이 이제 사커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풋볼과 사커가 이렇게 같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A식 축구다. 사전에는 A식 축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A식 축구다. 어소시에이션식 축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일단 사전에도 나와 있고 예전에는 좀 쓰던 얘기다. 앞에서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 하냐면 1863년에 영국 풋볼협회가 발족이 됐다. 예, 풋볼협회, 예, 풋볼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발족이 돼서 거기서 경기 규칙을 마련해서 그 경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소시에이션 풋볼을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하는 축구를 아식 축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국어 사전에 아식으로 해서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A식 축구라는 표기는 하지 않는다. 굳이 얘기하면 아식이라고 얘기한다. 왜 이러느냐?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미식 축구에 대해서 미식 축구가 있죠. 미식 축구에 대해서 영국식 축구를 가리키는 어소시에이션 축구를 줄여서 이렇게 가나로 A라고 쓴다. 왜냐하면 A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식 축구로 쓰던 데서 왔는데 이 말을 우리 사전에 올려다 보니까 우리 사전에서는 어떤 낱말의 형태를 분석하는 말에 가나, 일본의 가나 문자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나 문자인 이렇게 R을 쓰지 않고 A로 썼다. 그래서 A식 축구로 쓰고 A식 축구로 읽는다. 그렇지만은 A식 축구라는 표기는 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A식 축구란 말도 있었다. 이것은 영국식 어소시에이션 축구를 얘기하고 지금의 축구를 얘기한다. 이것은 미국의 미식 축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축구란 말을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동양 삼국이 어떻게 쓰느냐, 한자 문화권에서.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쓰느냐를 제가 자료를 보니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어는 축구다. 한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축구가 된다. 영어로는 정식 명칭은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카 또는 풋볼로 줄여서 많이 이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카는 주로 미국식 영어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풋볼이라는 것이 풋볼이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면 미식 축구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사카라고 쓴다. 그렇지만 풋볼이라는 것은 이제 영국식 영어에서 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로마자 문화권이 아닌 국가, 축구를 영어로 번역할 때 사카로도 하고 풋볼로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은 앞에서 본 대로 이제 족구라고 한다. 일본은 사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축구란 말이 결국은 한자 그대로 쓰는 것은 우리하고 북한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글자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앞에 축자에 뒤에 나온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나아갈 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서울경자와 덕우자로 나눠진다. 이 덕우가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 복잡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서울경이다. 서울이라는 것은 옛날에 서울경이라는 것은 높은 언덕에 어떤 큰 건물을 세운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그쪽으로 나아간다. 높은 언덕으로 나아간다. 또는 서울, 도읍지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아간 취, 이런 것이다. 나아간다 하면 이루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취, 그렇죠. 그는 간다. 취는 나아간다. 그래서 물러나고 또는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취, 그렇죠. 그리고 성취한다.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취적이다. 진도 나아가고 취도 나아간다. 나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진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업이다. 그렇죠. 어떤 업종에, 직업에 나아가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취업이라 한다. 취임이다. 그렇죠. 어떤 직임, 임무에 이렇게 이르는 것을 취임, 취임식, 취직이다. 직업, 그렇죠.
일취월장한다. 날마다 나아가고 월마다 나아간다. 장도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취월장, 매일, 매달 이렇게 진보하는 것을 일취월장이라 한다. 여기에 이제 취에 나아갈 취에 아래에 세조자를 붙인다. 세조자를 붙이면 이제 수리를 얘기한다. 수리. 예. 독수리 할 때 그 수리입니다. 그래서 영취산, 영취산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가 어때 설법을 했다는 산이다. 영취산 또는 영축산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로 발음이 쓰인다. 영취산 이런 것은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이 오늘 나온 게 찰축이다. 관련된 낱말 중에 뭐 가끔 쓰는 것이 일축한다. 자, 뭔가 일축했다면 한 번 찼다는 얘기죠. 한 번 찼는데 단번에 거절한다. 뭔가 누군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돼 하고 한 번에 한 말로 딱 끝낸다. 단번에 거절한다. 그리고 아니다 부인하면서 다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 일축했다면 한 번 차버리고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재론하지 않는 것을 일축했다. 일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쉽게 물리친다. 뭔가 게임을 했는데 붙었는데 시합을 했는데 아주 쉽게 이겨서 너무 쉽게 이겨서 그것은 가볍게 이겼다. 가볍게 한번 툭 차듯이 이겼다. 그래서 일축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시축을 한다. 야구에서 이제 시구를 하듯이 축구에서 시합하기 전에 처음 킥을 하는 것을 시축이라 한다. 킥오프. 그렇죠? 요즘 뭐 킥오프 미팅이라든지 그런 말도 많이 씁니다만. 선축이다. 네, 먼저 찬다. 그렇죠? 경기 시합을 할 때 누가 먼저 공을 차서 시작하느냐 할 때 어느 팀의 선축으로 시작했다 하는 이때 우리말을 이런 말을 가끔 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축구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